항운노조가 여객선사, 하역업체와 함께 화물 적재량을 조작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귀포 예술의 전당이 사업 착수 7년 만에 준공됐지만 전시실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제주 지역 문화 기반 시설의 문제점과 대안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제주 지역 가계 대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2조 원을 넘어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영근 제주관광공사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 넘게 조사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주 원인이 화물 과적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항운노조가 선사, 하역업체와 함께 화물 적재량을 조작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선사가 실제 화물 적재량을 축소해 해운조합에 신고하고 하역업체는 선사가 신고한 물량을 그대로 노인표에 기재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화물 과적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긴데 선사는 화물을 많이 실어 이윤을 남기고 하역업체는 임금 비용을 줄여 이득을 챙긴 것을 항운노조가 오래전부터 묵인해왔다는 겁니다. 이 같은 주장은 제주 항운노조 소속 고모 씨가 최근 녹취 파일을 공개하며 드러났습니다. 이만 물건이 있어도 이 물건 여기 안 들어오면 단 이런이라도 받아주겠어? 내가 적당히 해서 말이 없으면 안 되겠지. 그 사람들도 벌어먹지 않고 우리도 벌어먹는 거 아니란 말이야. 특히 이 녹취 파일에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의 모 간부가 과적 운항을 총괄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위원장님 인천들을 한번 연락해가지고 이걸 저기 해놓으마. 그게 인천에서 이 새끼들이 남부장 좌지우지 이런 식으로. 이에 대해 항운노조 측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건 하루 노동력만 제공하는 거지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겁니다. 하역회사에서 관리감독하에. 해운업계 전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은 제주 항운노조 관계자를 불러 화물 과적에 대한 사실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감사원이 제주해양경찰서와 해운조합 제주지부에 대해 특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직원 6명을 제주로 보내 제주해양경찰서 여객선관리부서와 해운조합 제주지부 운항관리실을 상대로 침몰 사고의 대응과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전국적으로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해운조합 등을 조사해 직무 태만 등이 확인되면 징계할 방침입니다. 서귀포 지역은 오랫동안 제대로 된 공연장과 전시장이 없는 문화 소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 예술의 전당이 들어서면서 변화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관 시기가 오락가락하고 전시 공간 면적이 축소돼 지역 예술계의 반발이 큽니다. 여기에다 산남과 산북을 잇는 문화 인프라가 갖춰졌지만 운영은 따로따로 이루어지면서 통합관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또 대안은 없는지 권혁태, 이소연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사업 시작 7년 만에 완공된 서귀포 예술의 전당. 사업비 434억 원을 투입한 산남 지역 최초의 종합문화예술 공간입니다. 마음대로 면적과 위치를 바꿀 수 있는 무대 장치와 최첨단 음향 장비 등 도내에서 가장 좋은 시설을 갖췄습니다. 지난 2월 완공하고도 개관 시기를 11월로 늦췄다가 우금민 지사의 재촉으로 부랴부랴 다음 달로 앞당겼습니다. 미비된 거를 보안공사가 지금 5월 말이면 다 끝나기 때문에 또 그 공사에 맞춰가지고 그 공연식 날 인프라 그 시설도 그렇지만은 공연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국내 유명 음악인들을 지금 초청 그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관을 해도 될지는 의문입니다. 먼저 진입로. 서귀포시에서 올 경우 불법 좌회전을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전시시설의 부실 문제도 제기됩니다.
본 건물에서 나와 좁은 계단을 거쳐야 하는 전시실. 당초 계획은 독립된 건물이었지만 추진 과정에서 축소됐습니다. 전시 공간이 비좁은 데다 전시물들을 옮길 통로의 비가림 시설도 없습니다. 공연장 옆에다가 겨우 끼워 만든 전시장이라는 게 대전시장이 한 40평 될까요? 소전시장은 15평도 안 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공간, 로비라든지 작은 공간, 전시장에 무슨 수장고가 필요합니까? 더 큰 문제는 개관이 갑작스럽게 앞당겨지면서 앞으로 운영도 불투명하다는 데 있습니다. 예정됐던 개관 시기를 5개월가량 앞당기면서 이번 주부터 급하게 운영 프로그램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개관을 이틀 앞두고서야 공연 전시단체와 계약을 맺는 빠듯한 일정. 여기에다 부대시설과 내부 공사도 아직 마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체계적인 개관 준비가 부족하다 보니 이미 운영 중인 도내 다른 문화시설들과의 통합운영 구상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시 지역의 종합문화예술공간인 제주아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올 상반기 공연 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문예회관도 이미 공연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개관해도 채울 내용이 없는 서귀포 예술의 전당과 연계하면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 운영 주체가 제각각이라 그마저도 어렵습니다. 문예회관은 제주도, 아트센터는 제주시, 예술의 전당은 서귀포시에서 맡고 있기 때문 제주도의 문화예술 예산이 올해 52억 원이지만 각자 나누다 보니 볼만한 대형 공연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비례장로에서 대관해줘서 하는 공연이 대부분이고 자체 여기 우리 초청 공연으로 하는 것들은 뭐 한 3번, 4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운영 주체가 제각각이다 보니 인력과 운영 경비가 부족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도 문제입니다. 문화예술에 관련된 예산이 적은 데다가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몇십억씩 들 건데 더더욱 그 문화시설로서의 그 정상적으로 가동되기는 어렵다. 오히려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제가. 서울시 동작구나 경기도 과천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연장과 전시장, 도서관 같은 문화예술 공간을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주민들도 쉽게 문화예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합된 홈페이지에서 많은 시설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부분 만족하시고요. 개별 시설의 다양한 면을 한 번에 처리해드리는 부분에 만족도가 높으신 것 같습니다. 서귀포 예술의 전당 개관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의 문화예술 인프라는 갖춰졌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남는 건 막대한 예산을 들인 건물뿐입니다. 생색내기식이 아닌 문화예술 공연과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다각적 방안이 강구돼야 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양영근 제주관광공사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사부는 어제 오전 양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개발사업 과정에서 인허가 로비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영택 전 제주투자유치 자문관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를 14시간 가까이 조사했습니다. 양 사장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추가 소환 없이 신병 처리할 방침입니다. 제주 지역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서민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제주시 연동에 24평짜리 다세대 주택을 장만한 신광범 씨. 당초 1억 원을 예상했지만 값이 크게 올라 어쩔 수 없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집을 이렇게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1억으로는 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은행에 이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신 씨처럼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이 크게 늘면서 제주 지역 가계대출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9년 3조 9천억 원이던 대출 규모는 지난 2월 말 현재 5조 3천억 원으로 1조 4천억 원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2조 원으로 40%에 육박합니다. 특히 지난해 연간 대출 증가율은 10.7%로 전국 평균 4.1%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인구 유입으로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고 매매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출 규모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른 세금 감면 역량으로 도내 주택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한 데 기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소득에 비해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데다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경우 부실 우려가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혁신도시와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어지면서 서귀포 지역 토지 거래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거래된 토지는 7,100여 필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했습니다. 용도별로는 관리지역 내 토지가 63%로 가장 많았고 녹지 지역이 32%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국토부가 발표한 3월 말 기준 서귀포시 집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1.24%로 0.74%를 기록한 제주시보다 0.5%포인트 높았습니다. 6.4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 선관위는 모레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정당과 후보자 기호를 결정하고 후보자의 경력과 재산, 전과 등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22일부터 다음 달 3일 자정까지 이루어집니다. 도지사 선거에는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통합진보당의 고승환, 새정치국민의당 박진우 후보 4명이 등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교육감과 교육의원, 도의원 후보의 윤곽이 드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조용했던 선거전이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가 방송토론회에서 4.3 희생자에 대한 재심사가 가능하다고 발언한 것은 4.3의 완전한 해결과 화해와 상생을 주도해야 할 도지사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4.3 연구소와 제주 민예총 등 4.3 관련 3개 단체는 오늘 성명을 통해 원희룡 후보의 4.3 재심사 발언은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부정하고 반목과 어둠의 역사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라며 유족과 도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후보 측은 관련 발언은 희생자를 재심사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4.3 희생자 심의 기준이 현재 철저하게 준수되고 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열린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1순위에 유진희 제주도당 장애인위원장, 2순위에 김영보 부위원장 등 7명의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를 최종 의결했습니다. 한편 중앙당은 최종 의결에 앞서 제주도당이 추천했던 일부 후보들의 순번을 서로 바꿔 외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주도의회의 권한과 기능 강화를 위한 도의회 인사권 독립과 도의회 청문 대상 확대, 그리고 감사위원회 독립 등의 정책 공약을 채택해달라고 제주도지사 후보들에게 제안했습니다. 도의회 청문 대상은 감사위원회 위원장과 환경경제부지사인데 행정시장과 지방공기업사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계추 전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는 고계추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고 사장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600만 원과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의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주지법 행정부는 서귀포시 공공의료를 위한 시민되채기 등이 우근민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서귀포 의료원장 임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오경생 서귀포 의료원장은 민선 5기 도정이 끝나는 다음 달 말까지 임기를 사실상 보장받게 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